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6월 FMC 회의록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2% 넘게 급락을 하면서 향후 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약세장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진이 돋보였죠. 네. 메타 등 미국 대형 기술주가 반등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된 오늘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1분기 이미 적자에서 탈출한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빅 3사 모두 연내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조선 3사 상반기 엇갈린 성적표입니다.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가운데 상반기 수주 성적표는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의 독주 속에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연간 목표 수주액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상반기 수주액이 140억 달러에 달해서 연간 목표 수주액의 89%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연간 목표 수주액의 34%, 그리고 하나오션은 15%로 절반도 채우지 못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조선 3사의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네, 상반기 수주를 독식한 HD 한국조선해양 어제 장중 신고가를 다시 쓴 후 오늘은 1%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약보합에 한화오션은 유일하게 강보합으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조선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뛰는 완성차 위에 나는 차 부품주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208만 1,462대를 판매를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인 2019년에 근접을 했고요. 기아는 올 상반기 사상 최대 판매량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상반기 완성차 수출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자동차 부품사들이 덩달아 신이 난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으로 보면 부품주의 질주가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자동차 부품주 종목별 순환매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장은 성우하이텍이었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도달했지만 아쉽게 조금 내려오면서 2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덕양산업, 에코플라스틱, 화신 등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에너지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기대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상향되고 있는 이익 성장 눈높이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조선과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그리고 성우하이텍과 화신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조선 3사 상반기 엇갈린 성적표였습니다. 조선 3사의 상반기 수주 실적을 보면 업체별로 편차가 큽니다. 이 편차가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상 조선업계 수주가 하반기에 좀 몰리게 되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편차 현상이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편차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심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선주의 주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딱 두 가지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과 수주 잔량의 비율, 그러니까 각종 매출과 또 이제 비용 이렇게 되는
펀더멘탈 쪽을 좀 한 가지를 보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선주들의 발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 뭐 그러니까 고유가 혹은 운송 지수 이런 강세와 약세가 좀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매크로 지표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경기의 바로미터가 뭐 해운 지수와 조선에게 직접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결정 요인은 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의 편차는 존재하겠습니다만 조선주의 전반적인 강세는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조선업계 수주 승자가 누가 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입니다. 상반기 수주를 독주했던 HD 한국조선해양, 상반기 수주가 부진했던 한화오션. 그런데 이 두 종목 모두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수주 1위에 힘입어서 올 들어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또 신고가 행렬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정경민 차장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금 고해도 되는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조선주 전반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매출 대비 가장 많은 수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중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이제 에너지, LNG와 LPG 등 에너지 관련 수주가 가장 많았다라는 점에서 뭐 비용적인 급변동이 있지 않는 한 저는 뭐 가장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가져갈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간 수주액 목표를 대부분의 상반기에 좀 채웠고 3년치의 슬롯,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돌릴 만한 이제 일감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실적의 신뢰성도 가장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약점이 없는 조선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이희곤 지점장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미 연간 목표 수주액의 약 90%를 달성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제 연간 목표 수주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고 고부가가치 선종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에 좀 무게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선종과 고부가가치 선종의 그 마진 차이가 어느 정도가 좀 되나요? 네. 결국 조선업의 실적은 신조선가 그리고 수주와 비례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신조선가와 수주가 함께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22년 초에 153을 기록했는데 22년 말에는 160 그리고 현재는 170까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격의 고부가가치의 선종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되는 것은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 교체 발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표 수주량을 채워간다라는 의미는 반대로 도크가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표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쓸 수 있는 도크가 제한적이라는 건데 이 도크에 LNG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발주를 넣게 된다면 향후에 마진을 더욱더 높여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진을 이런 그 고부가 선종의 마진이 얼마다, 영업이익률 얼마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가격 협상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HD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지금 수주 실력이 굉장히 좀 좋고 실적이 좋고 또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2분기가 실적 레벨업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차장님? 네, 뭐 결론적으로 부담 없습니다. 일단 뭐 400척이 넘는 수주 잔량 그리고 이제 평균 선가를 좀 비교해 봤을 때 뭐 향후 5년, 6년 정도는 일감이 없어서 뭐 결손을 걱정하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좀 생각 들고요. 이제 경기 민감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하는 그런 조선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략 뭐 한 2조 정도의 순이익에 현재의 시가총액이라면 저는 뭐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의 신뢰성이 높다라는 점은 실적을 미스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크가 꽉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비용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이렇게 수익이 확 또 늘어나는 상황이 또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략적으로 뭐 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도달한다면 그때부터는 뭐 수주나 뭐 다른 비용적인 변수보다는 오히려 매크로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대 아주 공격적이고 빠른 상승보다는 다소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은 둔화되더라도 방향은 계속해서 상승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제 신고가를 찍고 오늘은 소폭 밀리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약간 이익 실현해볼까라고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 보유자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는 게 좀 현명할까요, 지원장님? 네. 수주가 늘어나더라도 신조선 가격이 빠지면 실적에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더라도 싸게 판다면 차량 가격으로 친다면 판가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수주와 신조선 가격이 함께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신조선 가격은 운임과 연동되는 또는 그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운임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빠지는 가운데 반대로 신조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신조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아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초호황기였던 2006년 지수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호황기가 단순히 1, 2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업종 모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만 지주사의 성격이 높기 때문에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에도 유리한 면이 있고요. 자회사를 확보한 시점보다 현재 지분가치 상승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의 사업적인 이 실적의 증가 부분과 네. 자회사들의 지분가치 상승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오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반기 수주 성적표만 보면 조선 3사 중에서 지금 가장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두 분 역시 이제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정경민 차장께서는 하나오션은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역시 뭐 MSCI의 이제 8월 편입 이슈가 만든 이제 선제적인 수급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 들고요. 하나가 인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수주가 늘어나고 뭐 펀더멘탈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일은 뭐 없을 걸로 좀 보입니다. 역시 이제 그 수급이 지금 뭐 2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이제 한달음에 만들었던 그럼 핵심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결국에 이제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은 이제 수주가 늘어야 기본 체력이 개선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조선사와 차별화된 비전을 좀 가지고 있죠. 그 현실화 가능성 그리고 그 개선 속도가 향후의 주가의 모멘텀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예상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한 7월에서 8월까지 MSCI 편입 그 시점까지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고사인을 드렸던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희권 지점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하나오션이 이제 상반기에 하나그룹의 품에 안기면서 사명도 변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한 결과 다소 좀 부진했다라고 밝히면서 하반기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비친 상황인데 하반기에 좀 신규 수주 받으면서 연간 목표치 좀 달성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조선업 중에서 가장 베타가 높은 종목이죠. 조선업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도 가장 많이 빠지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LNG선 4척 수주를 포함해서 현재 11억 달러 규모로 수주 잔량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69.8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 수주 목표 대비해서 15%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죠. 목표 수주량 대비해서 15% 다하는 건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같이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다른 타사에 비해서 도크가 비어 있다는 건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저는 호재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 비어있는 도크를 보다 고부가 선종으로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전략을 하반기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카타르 LNG선 그리고 군함 수주가 기대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도크를 채워나갈 때마다 이 주가의 우상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오히려 비어 있는 게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 하나오션이 종목이 6월 16일에 정경민 차장님께서 이제 라이징 스탁에서 또 짚어주신 종목인데 그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을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후에 주가가 지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 호재가 이제 국내 울산급 호위함 수주 결정을 좀 앞두고 있어요. 이 잠수함에 대해서 또 이제 이쪽에 또 잘 아시니까 군함 부분이 하반기에 좀 또 다른
다른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캐나다 발주하는 것만 이제 하나오션이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기 시가총액 한 10조 늘어나도 이상할 건 전혀 없죠. 거의 80조 이상의 아주 네.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이런 뭐 전술 무기 체계를 넘나드는 군함과 잠수함의 그 수요는 잠재 분쟁국 위주로 상당한 규모로 지금 잠재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함대 재편의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뭐 동남아, 남미 등의 잠재 분쟁 가능성 지역과 또 이런 군비 확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놓여 있다 보니까 네. 뭐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모멘텀을 이어갈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같은 3천억짜리 배를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LNG선, LPG선과 군함은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좀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조선사 대비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아도 무리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이런 수주도 충분히 하반기에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이제 16일에 말씀해 주실 때 33,000원 정도 했고 지금 이제 주가가 38,800원 종가로 이제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혹시 이제 이 잠수함의 매력을 보면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업사이드 얼마나 좀 열어둘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제 이 수급의 영향은 과거 2, 3주 전하고는 좀 달라질 거예요. 아무래도 좀 기울기가 조금 예전과는 못할 걸로.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이렇게 종료된다고 하면 이제 펀더멘탈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조금 주가 모멘텀이 약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본격적인 매수는 8월 이후, 그러니까 지수 편입 이후가 오히려 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도 7월, 8월에는 이제 편입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밀릴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뭐 업사이드 여력은 한 10에서 15% 정도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주를 이미 채운 HD 한국조선해양이냐 아니면은 이제 잠수함에 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냐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사볼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좀 궁금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권 지점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 하나를 탑픽으로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베타가 높은 하나오션을 꼽겠고요. 본명 지금 주인이 바뀌고 합병 후에 수주 기조를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향후에 이제 재무 구조가 돌아설 경우에 보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조선업은 그동안 계속 부진,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크를 채워가면서 주인이 바뀐 이후에 재무구조가 돌아선다라면 조금이나마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이 초호황 사이클에 들어선다라면 거기서 베타가 높은 하나오션이 조금 더 알파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정경민 차장께서는 하나오션 픽하실 것 같아서 이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완성차가 이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덩달아 지금 신이 났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실적 기대주로 강한 에너지를 뽐내고 있는데 주가 상승률에서 보면 완성차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가 219.2%, 성우하이텍 187.9%, 화신 같은 경우도 180%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완성차 판매 호조세 낙수 효과 앞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완성차에 비해서 부품주들의 수익률이 더 좋은 현상은 과거의 부품 업체들은 사실 현대차와 기아만 바라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타 OEM향 부품 수주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24년 말부터 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이 50만 대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캐파가 한 10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이 국내의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타 OEM 향 업체들도 함께 증가가 될 텐데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던 기진출한 현목사들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타 OEM 사, GM, 폭스바겐의
부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 향후에 실적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기차 확대로 성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오늘 또 주가를 좀 뽐냈죠.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 성우하이텍 그리고 이제 화신입니다. 두 종목 다 지금 또 고사인을 주셨어요. 이제 성우하이텍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의 대장이었죠. 오늘 같은 장에서도 26% 급등을 지켜내면서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익원 지점장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성우하이텍 지금도 갈 수 있을까요? 네.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뭐 엔진도 빠지기 때문에 무게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20% 중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배터리의 효율도 높이는 것 이외에 차량을 가볍게 한다라면 효율은 그대로지만 조금 더 연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기차의 경량화 추세는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판 외에 경량화 소재에 대한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추세 트렌드에 맞게 이 기존 내연 부품차에서 전기차 부품차로 밸류에이션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가 더 무겁고 그렇다 보니까 경량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성우하이텍 2분기 실적 어느 정도까지 성장세를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뭐 자동차주 밸류 보면 아직도 좀 싸다라는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성장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차장님? 밸류에이션 부담 없습니다. 뭐 저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우하이텍이 아직도 이제 범퍼레일 만들고 있었다면 이 정도의 주가는 안 나왔겠죠. 오르다 말았을 겁니다, 분명히. 네. 결국 이제 전장화와 뭐 배터리 이런 쪽의 모듈 부분에 이제 급성장이 좀 있었고 또 이제 이런 호실적이 또 수치로 증명이 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멀티플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고요. 이제 저평가를 해소하는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런 상승과 기대치가 이제 좀 주가에 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리레이팅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까지는 거의 매년 영업이익이 1,000억씩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가이던스를 좀 냈고 네. 이게 이 실적의 가속도가 증가하는 부분이죠. 이런 쪽으로 주가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상승 요인이 3년치 이런 수치 증가가 나오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4%의 영업 마진이 보여주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톡톡히 주가에 좀 반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올해 내년까지 2천억 정도의 순이익에 지금 뭐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네. 부담 없는 상황이고요. 뭐 내후년에 2,500억 정도의 순이익인데 6배만 잡더라도 뭐 시가총액 1조 5천억 정도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싸다, 좋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성우하이텍 하면 이제 또 현대차 그룹과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2025년 전기차 이제 대량 생산을 앞두고 또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경량화도 그렇고 전기차 부품도 그렇고 실적 계속해서 상향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전기차 부품 부문의 성장세 얼마나 좀 전망을 하실까요, 지점장님? 네. 25년에서 26년 전기차 생산 대수를 예상해 보면 테슬라가 400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이 300만 대, GM이 200만 대, 현대차 그룹이 200만 대, 포드가 110만 대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수치인데 전체 차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단일 부품업체 또는 이원화를 시켰지만 부품 소싱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이는 부품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부품만 유지하던 그런 부품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세태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체인지를 잘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OEM사들의 소싱 다변화에 충분한 수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이제 외국인도 기관도 러브콜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 이제 신고가에 강한 이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차장님? 네, 어디까지 이제 밸류를 열어두느냐의 어떤 개인 성향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까 1조 5천억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조까지도 좀 중장기로 열어보고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가 전기차의 40%라면 이 나머지 60%는 지금 거의 움직인 것도 없거든요. 네. 이제 뭐 여기 서서히 좀 이런 부품사들로 약간 매기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 길게 보고 가도 된다는 그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뭐 리레이팅이 좀 새롭게 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이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너무 안 나왔었는데 이 이익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시장의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길게 보고 가는 투자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이제 그런 투자자라면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뭐 약간 따라가 보는 그런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화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제 급등을 하다가 조금 축소하기는 했지만 5%대 지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 사인을 주셨는데 이희권 차장께 먼저 좀 지점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신 하면은 특히 좀 전기차 부품 공장 시설 투자에 좀 나서면서 뭐 캐파 증설에 이 부품에 공을 들인다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 주력 제품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샤시 그리고 경량화 추세는 앞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로 샤시가 변경되고 이 프레임이 경량화되면서 ASP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량화 수혜뿐만 아니라 북미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수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둘 다 충분히 이 신뢰도를 높여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화신이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좋잖아요. 지금 이제 화신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이익 실현이나 뭐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죠? 네, 저는 뭐 기존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많게는 80%, 적게는 한 50% 정도는 이제 묻어두시고 네.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모멘텀 콜의 구간이죠.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소간에 좀 세론을 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급등에 따른 부담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신의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은 많이 올랐다는 것밖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처럼 윗골이 달린 날 뭐 이런 날에는 뭐 한 5에서 10% 정도의 비중 조절은 뭐 필요한 이제 그런 매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지금 체질이 개선되고 리레이팅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1조 5천억 정도의 시총을 바라보시고 길게 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 그러면 화신 목표가 지점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현재가와 다소 상승 여력이 낮은 2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분기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3분기, 4분기는 아쉬운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현대차의 분기 실적이 2분기에 3.6조, 그리고 3분기에 2.9조, 4분기에 3조기 때문에 네. 2분기부터 조금 더 슬로우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의 시장은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IT가 눌리면 뭐 2차 전지에 가거나 2차 전지가 눌리면 자동차가 가거나 반대로 지금 눌려있던 IT가 가면 다시 자동차가 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목표가 23,000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이 둔화되니까 23,000원까지만 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고 자 성우하이텍이냐 화신이냐 자동차 부품주에서 하나 잡아보자라고 하면 탑픽 어떤 거 볼까요, 차장님? 네, 저는 성우하이텍을 성우하이텍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속도도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성우하이텍 쪽이 조금 더 뭐 둘 중에 뭐 하나를 살래라고 하면 네. 성우하이텍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해 주셨고요. 오늘 매도의 기술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성우하이텍 그리고 이제 화신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화한다고 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인천 도시가스가 7%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동방이 4%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동원금속, 현대기아차의 차량 도어 프레임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전기차 전용 배터리 케이스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6%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지면서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아스템 캐몬이 9% 강하게 출발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뒤를 이어서 서울리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8%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5% 하락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네요. 8%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 커뮤니티 보시면 바이오 인식 전문 업체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역시 5%대 강세 보이면서 3,5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사인 자이 S&D 1.9% 하락을 하고 있고요. 흥하해운 선박 운송업체죠.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1.3% 정도 약간 밀리면서 2,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캐스트 내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니까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하락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의약품 연구개발업체인 메디프론 오늘 13%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3% 하락하면서 2,04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풍국주정도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게르마늄 가스 대체제로 꼽히는 아르곤 가스를 판매하는 풍국주정이 오늘 21%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3% 가까이 밀리면서 15,8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정경민 차장의 종목입니다. 5월 25일 제시한 제우스, 어제 목표가 4만 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셨고요.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6월 22일 제시한 해성 DS, 어제 목표가 6만 5천 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20%를 기록을 했는데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자, 제우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조정을 안 하신 이유는 이제는 이제 좀 익절하자, 그만 보내주자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뭐 떠나 보낼 때가 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뭐 실적 없이 너무 이제 기대치에 많이 올라온 이제 그런 편승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은 익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후에는 뭐 다른 종목들도 다른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이렇게 좀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편입 제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6% 익절하고 또 순환매가 돌아올 종목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권 지점장의 해성 DS가 2주 만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20%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돌파했는데 목표가를 또 상향을 하셨어요. 여기서 전략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 이유는 챗GPT의 이용률이 다소 둔화될 것 또는 둔화된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챗GPT는 생성형 AI의 활용의 한 부분일 뿐이지 챗GPT가 결국 최종 목적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생성형 AI를 수익성을 익히기보다 선점하기 위한 학습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결국 저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 제가 2주 전에 주요 포인트는 기판 업체들에 비해서 마진은 높은데
PER은 낮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생성형 AI 국내로 치자면 HBM이나 기판이 수혜를 받을 텐데 이 기판 트렌드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기판 트렌드에서 마진은 좋지만 싼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 의견 드렸습니다. 네, 챗 GPT 사용자 둔화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고 반도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AI 시대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순환매가 돌아서 또 다른 라이징 스탁이 될 오늘의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강석권 PB 미코 가지고 오셨고요. 정경민 차장 BH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 NK맥스 가지고 오셨는데 강석권 PB의 미코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예,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는 이제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회사가 이제 지배력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점이 꼽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 분야가 부각된다라고 하는 점을 라이징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네, 수직 계열화로 지배력이 강화되고 또 신사업도 추가되었다. 수직 계열화 이슈부터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지배력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현금 취득으로 인해서 이 코미코 지분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미코 그리고 그 밑에 코미코, 그 코미코 밑에 미코 세라믹스라고 하는 이 수직 계열 일종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종속 회사의 지배력이 강화된 바가 있죠. 이때 마련한 재원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후공정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열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미코라는 회사는 반도체 원래는 이제 세라믹 소재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미코 반도체 본딩 장비용 히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이제 이를 이용해서 HBM 본딩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의 퀄리티 테스트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최근 HBM이 묻은 반도체 후공정 쪽이 계속 좋았는데 미코도 이 프로텍도 많이 올랐지만은 미코도 이제 본딩과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코의 그 신사업 성장성도 주목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미코가 또 어떤 신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예, 5월 30일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추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세라믹 방열 기판,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양광 셀 제조 설비 부품 쪽입니다. 물론 이 태양광 셀 제조 설비 부품 쪽도 흥미롭지만은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트죠. 일반적으로 고체 전해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황화물계라고 하는 것과 이제 산화물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초반에는 이 양산이 쉬운 황화물계라고 하는 쪽이 좀 뜨겠죠. 특히나 이제 리튬 이온 전도도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서 이쪽이 조금 더 주목받기 쉬운데 결과적으로 산화물계라고 하는 부분도 안정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주목받고 성장하면서 이쪽 산화물계 쪽도 수혜를 계속적으로 입고 산업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화물계 쪽으로는 미국 특허까지 받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기가 이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개발 중이고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밑단에 있었던 미코 세라믹스라고 하는 곳에 투자한 이력이 있고 2대 주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고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가격은 어디까지 볼지 전략을 들어볼까요? 예, 1차 목표가로는 12,500원을 짚었습니다. 지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미코 부분이 이제 42% 갖고 있고요. 미코 바이오메드 쪽이 20%입니다. 이를 이제 합쳐보면요, 총 2,500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미코의 시총은 3,900억 원이 안 됩니다.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해서 종속회사가 10개인데 이것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지분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6월 23일 이후로 기관이 매일 사고 있다는 점도 이제 수급상에서 좋은 의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2,600원대 이후로 높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적다는 점도 조금 그래 보입니다. 매수가 현재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1,3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정경민 차장의 라이징 스탁 BH 넘어가 볼까요?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름부터 좀 무난한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분기의 실적 개선과 또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견인하는 주가 모멘텀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서 오늘 네. 선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적과 전장, 자 성장 스토리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무난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매년 제철 과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종목이죠. 네. 이제 애플의 신작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신작이 출시된 이후에 약간 하락을 보이는 이제 그런 패턴을 매년 보이는데 올해는 이제 아이폰 10 15번째 버전입니다. 이제 AP부터 디스플레이, 뭐 부품까지 상당한 그런 좀 스펙 차이를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하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낙수 효과도 이런 부품주들한테 상당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될 것 같고 이미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기대감에 뭐 애플도 지금 시가총액 3천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반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BH는 전통적으로 이제 FPCB 그런 기판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본업만 하더라도 지금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비용적인 부담으로 그동안 작용을 했었던 차량용 이제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의 기대치가 좀 더해지면서 네. 주가는 지금 긴 조정을 끝내고 5월부터 박스 상단을 뚫고 가는 그런 좀 좋은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큰 리스크가 없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을 한 150억 정도로 좀 예상을 하는데 하반기는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해요. 3분기, 4분기 이렇게 본다면 현재 뭐 1조가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시가총액은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하게 돼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탄력과 안정감을 함께 가져갈 수 네.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어디까지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전고점 돌파 여부가 좀 달린 시기예요. 지금은 굉장히 이게 꼭대기에 붙어 있는 듯한 이제 물론 오늘 이제 이 윗꼬리가 좀 달려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매수 주체를 보시면은 메이저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27,000원 정도만가 좀 단기적인 이제 그런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25,000원 정도만 손절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종가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워낙 수급의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바이앤홀드도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밀렸어도 수급이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좀 따라가 보자. 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열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희권 지점장의 종목 NKMX 볼 텐데요. 바이오제약 뭐 상당히 좀 소외돼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주목할 수 있을까요? 네,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씩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라이징 포인트는 AAIC 2023에 알츠하이머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알츠하이머 임상 1상을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스토리가 어느 정도로 좀 좋은 걸까요? 네, 먼저 AAIC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치매 학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학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라이 릴리에 이 치매 치료 후보 물질을 공개한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동사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AAIC 2023에 알츠하이머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NK 세포 치료제죠. SNK01 투여로 작년 11월 말 임상 환자 6명 중 5명에게서 부작용 없이 질병 진행이 멈추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해당 환자들의 5가지 인지 능력 평가 이 결과 그리고 바이오 마커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 보여주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이 SNK01 같은 경우에 미국 FDA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을 획득한 파이프라인입니다. 동정적 사용 승인이란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판전에 약물 사용을 허가해 주면서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오. 동사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향후의 가치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가격은 얼마까지 볼까요? 네, 목표가 24,000원,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스타, 강석훈 PB의 미코, 정경민 차장의 BH,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NK맥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들 참고하셔서 차기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 에코플라스틱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죠. 오늘 자동차 부품주의 훈풍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7%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 대금과 거래량 실리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4위 종목은 다올투자증권입니다. 기관이 무려 17거래 연속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7% 가깝게 상승하며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1%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원익홀딩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로 3거래 연속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 가까이 하락했지만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되면서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만나보겠습니다. 동국 RNS인데요. 알루미늄판 제조업체로 리비안 관련주로도 엮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기운 이어지고 있습니다.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오늘 정규장에서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7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동국 RNS부터 보겠습니다. 알루미늄판 제조업체인데요. 최근 리비안 관련주 또 중국 광물 공급망 무기화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5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 5,300원을 돌파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원래 이 동국 RNS 지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5,370원인데 시간 외로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강보합계에 있습니다. 7% 가량 오늘 장중에 올라줬고요. 이거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중국의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7월 4일부터 급등하더니 오늘까지도 올라줬죠. 이제 일반적으로 갈룸,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세계 생산량의 최대를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많이 쓰이고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히토류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최근 많이 올라줬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동국 RNS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히토류 관련주의 품목에 들어와 있었고요. 2월에서도 이미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때는 아주 크게 오르진 않았고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문화되고 가시화되면서 더 크게 올라줬던 것 같습니다. 히토류 채굴이 가능한 대규모 광산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호주에서 이 광산 업무 협약을 2020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이 리비안 관련 수혜죠. 삼성 SDI가 이제 리비안에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 SDI에 이제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동국 RNS라는 기업입니다. 리비안이 이제 미국 외의 시장에서도 차량 공급을 나서면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돼 왔었고 이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서 이 동국 RNS를 꼽은 것이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에코플라스틱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로 차량 경량화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죠. 정규장에서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7,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랠리에 지금 지속적인 우상향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게 지속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장중에는 7,350원대였고 7%가량 이것도 올라줬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특히나 이제 경량화 측면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기업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 2차 전지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밀도, 즉 전비라고 부르죠. 연비라고 하는 것과 이제 대비되는 단어인데 이 전비를 높여대는 과제가 계속적으로 주목이 받아왔었는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열 관리 시스템,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이 한운 시스템과 이제 우리산업이 있었는데 이 차체 경량화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에코플라스틱 이고요. 또 다른 기업들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도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기업은 특히나 이제 이미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항을 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 속에 아시아 증시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사계 종합지수 오늘 0.5%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선전지수도 0.55% 밀렸습니다. 항생지수는 장중 한때 3.8% 선까지 빠졌었는데 현재는 소폭 만회하면서 3.05%로 거래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6월 FOMC 회의 의사록에 주목했습니다. 의사록에는 추가 긴축 전망에 힘을 실었는데요. 또 미국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 여파를 이어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이렇게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양측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와 반도체 산업 규제, 중국의 미 국채 보유 등에 대해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오늘 파란불로 개장했습니다. 닥스 지수 0.78% 밀리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독일이 이례적인 여름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항과 도로가 마비되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환경적인 이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에서 환경 관련주 그리고 전력 설비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독일에서는 5월 산업 생산률이 발표됩니다. 프랑스 어떻게 개장했는지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캬크 지수 강하게 빠집니다. 1.45% 하락 출발합니다. 내일 프랑스에서는 꽤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5월 무역 수지를 비롯해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